저긴가 보다. 네. 제가 2027년, 2028년도에 입주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조건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전라도에 무슨 평야를, 농사를 멈추겠어요? 여기를 먼저 멈추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대단한 전문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멀지 않은 1~2km 떨어져 있는 풍무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여기인데 문제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을 믿고 몇 억 투자를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물건 보러 오셨나요? 여기 지금 김포에 최근에 대박 낙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 좀 모니터링하고 인근에 나와 있는 물건도 좀 관심 가는 게 있어서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그래도 모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차 부동산 투자자이고 경매 투자자고요. 최근에는 농지연금 투자 집중하고 있고 강의하고 책하고 블로그하고 있는 서촌의 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러면 진짜 10년 넘으시면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몇몇 분야에서는 그렇게 불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의 부동산 투자하신가요? 쪼가리 땅부터 아파트, 꼬마빌딩까지 다양하게 했고요. 지나고 보니까 농지연금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경매랑 농지연금을 접목하는 투자를 요즘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가 정확히 김포 어디쯤이죠? 여기가 한강 시내폴리스 IC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또 김포 사우역 인근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쪽은 벚꽃길이 있는 아파트 단지고 이쪽 편은 농지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사실 전국의 거의 모든 물건을 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땅, 그 중에서도 수도권의 농지, 괜찮은 가격의 토지들은 경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거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보다가 저도 사실은 입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주변의 수강생이나 주변 분들한테 좀 입찰을 권해서 입찰 직전까지 갔었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입찰을 못했어요. 근데 두고두고 좀 아쉽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고 또 너무 좋은 사례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주변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음번 물건은 가져가 보려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 물건 저희가 관심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제 농지연금이나 이런 걸 하려면 농업인이 돼야 되는데 농업인은 꼭 농지연금 아니어도 대출 혜택보다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농업인이 되는 데 있어서의 최소 사이즈가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요건 딱 1100제곱미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았죠.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관리도 좋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농사에 숙련된 분들이야 좀 큰 농지도 상관없겠지만 농업인이나 농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이즈가 작으면 관리하기 조금 더 쉬울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해주는 거라고 해도 포크레인 작업도 반나절이면 끝나고 이런 정도 사이즈니까 사이즈도 마음에 들었고 두루 좋았죠. 그리고 위치도 지하철에서 걸어올 정도의 위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디에 있더라도 가격이잖아요. 아무리 입지가 좋고 좋은 토지를 100억짜리라고 해도 100억짜리를 100억에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시세 대비 한 40% 가까이 싸게 산 사례라서 2억 가까이 감정가보다 40% 넘게 싸게 산 건데 가격이 싼 것도 싼 건데 이쪽은 이런 평야 지역의 그 네모 반듯한 우리 경지 정리된다고 표현하는 그런 논들은 시세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명확한 시세가 있는 곳을 실제 시세보다 엄청 싸게 산 거니까 살 때부터 억 단위의 수익을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의 투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와. 잠깐만, 여론가? 여론가? 그러니까 위치가 헷갈려가지고. 잠시만요. 아, 이쪽인가 보다. 김포가 특히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편입 얘기가 나올 정도의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 바로 옆이 김포공항이고 골드라인이고 큰 대로변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수도권 포화로 인해서 특히 서울 지역 포화로 인해서 또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변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건 무슨 뭐 대단한 전문가적인 어떤 평가나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멀지 않은 1~2km 떨어져 있는 풍무는 이미 이런 논밭에서 아파트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디냐 여긴데 문제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을 믿고 몇 억 투자를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에겐 농지연금이라는 확실한 플랜 B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이 월 200인 거니까 얼마든지 공격적인 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김포에서 이 물건의 입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농림지역의 초록색깔 이런 느낌이지만 지도를 보면 여기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쪽에 서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사후역. 아파트 단지가 많고 중학교, 초등학교 몰려있는 김포 사후역에서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한강 시내폴리스 IC에서도 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예측이 필요 없는 게, 그러면 네가 여기가 나중에 주택 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개발될지 어떻게 알아? 네가 뭐 무슨 국가 개발 사업을 총괄해? 아니죠. 여기 바로 옆에 김포 풍무지구라고 풍무역 앞에 있거든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사후역 앞이고, 풍무역 앞에도 이런 논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떻게 됐다? 전체가 주택 단지로 지금 개발이 확정돼가지고 2027년, 2028년도에 입주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일 것인가? 무조건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라도에 무슨 평야를 논농사를 멈추겠어요? 여기를 먼저 멈추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지금 김포 풍무지구랑 직선거리가 뭐 한 1, 2km나 될까? 네, 그런 정도 위치입니다. 네. 예를 들어 1990년도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은 뭐 오피스랑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마곡지구 같은 데 아시죠? 거기도 논밭이었어요. 그리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김포 이쪽 주변도 20, 30년 전에는 논밭이었고요. 근데 거기가 개발된 이유가 뭐예요? 서울과의 접근성과 그 여의도나 뭐 이쪽의 출퇴근이나 등등등에 있어서 엄청난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어디겠냐는 거예요. 마곡만 생각해도, 그 다음에 뭐 김포 역세권 개발 사업만 생각해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대표님 여기 이 땅은 건물에는 유지비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관리비 같은 거. 네. 그런 것처럼 별도로 정비나 공사가 필요한 상태인가요? 아니죠. 여기는 지금 논농사를 잘 짓고 있는 곳이니까 그대로 뭐 논농사를 지으면 제일 깔끔하고요. 다만 내가 예를 들어 농사가 초보인데 농농사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면,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가을이어가지고 논물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를 포크레인 하러 와서 작업하고 나면, 그다음 나무 심으면, 뭐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농사를 잘 짓겠다고 하면 흙 같은 거를 뭐 보강해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는데, 불과 300평밖에 안 되잖아요. 포크레인 하루 작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논농사로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과수원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내가 밭으로 바꿔서 대추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심으면 과수원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해가지고 대충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카페 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농사만을 짓도록 되어 있는,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라서 뭐 함부로 막 건물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용 시설이나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건 어렵지 않고요. 지금도 감사하게도 많이 늘고 있지만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거의 이제 1000명 정도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 다른 채널에 나가서 뭐 수십만 조회수 나오는 것보다 제 채널에 와주시는 분들, 작은 채널을 찾아서 와주신 어떤 절박함이라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도움되는 영상, 다른 채널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실제 따끈따끈한 돈 되는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앞으로 보여드리고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이벤트도 하나요?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전자책 같은 것도 좀 드리고 싶고, 뭐 당연히 유료 아니고요. 무료로 전자책 같은 것도 좀 다양하게 구독자분들을 위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또 새로 준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갖춰서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